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섬과 바다 등 천연 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를 전남의 미래 비전으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예산이 나오질 않아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점이 조금씩 나왔었는데요. 모두 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재원 확보가 성공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바다 위를 수놓은 수많은 섬과 푸른 바다, 바람을 이용한 천연 에너지까지 청색 자원을 활용해 전남도의 미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블루 이코노미의 재원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전남도가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6대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을 분석한 결과 블루 이코노미 성공을 위한 총 예산은 최대 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별로는 블루 투어 분야가 5조 7천억으로 가장 많고 블루 에너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블루 이코노미의 첫 발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풍력 실증 기반 구축과 이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지정 등 신규 사업이 내년 국고 지원에 우선 반영됐습니다. 전체 재원 가운데 10%에 이릅니다. 전남도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지켰다며 내심 좋아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입니다. 7조 원은 전라남도 1년 예산과 맞먹는 건데 전남도의 세부 전략 수립 없이 단순히 정부나 정치권에만 기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추진단을 통해서 주요 과제의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남의 블루칩으로 기대를 모으는 블루 이코노미. 성공의 근간인 대규모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미래 비전을 꼼꼼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승강기 점검이나 수리를 하다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도 혼자서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던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20여 년 된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출입문은 고장난 상태로 다 닫히지 않았고 경찰 출입 제한선이 쳐 있습니다. 이 아파트 승강기 수리 작업을 하던 관리업체 직원 39살 안모 씨가 승강기와 벽체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른 아침 승강기 고장 신고를 받고 혼자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평소 고장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에 내가 보면 많이 안 같아요. 한 20일? 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서도 혼자 승강기를 수리하던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등 승강기 점검이나 수리 과정에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할 규정은 있지만 승강기 관리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청도 이런 부분을 하청한테 명문화해서 계약 조건에 달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청도 일정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요. 경찰은 폐쇄로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승강기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어제 치러진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모두 1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선택 과목 부정행위 5건을 포함해서 전자기기 소지 2건 등 모두 9건이, 전남 지역에서는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1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부정행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며 부정행위자는 전 과목 0점 처리되거나 2년 동안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생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원도심 주민들이 참석해 역사 문화거리 조성의 배경과 앞으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목포 원도심을 직접 둘러보고 느낀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윤소아 국회의원과 정의당 목포시 위원회가 목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대 의과대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리적 특성에도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며 의과대 설립과 대학병원의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지난 5월부터 목포 등 전남 주민 7천여 명이 동참을 한 의대 유치 청원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청년 정책이 예산의 지원 규모나 내용 등에서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사문선 의원은 18세에서 39세까지 전남의 청년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비해서 4%가량이 많지만 예산의 규모는 어르신의 절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 의원은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새천년 인재 육성 사업을 핵심 공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업 내용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국제화,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데 미흡하고 수요자인 청년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응급 상황인데도 119 구급 차량을 요청하는 등 소방당국의 응급 구조 기능을 낭비케 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2,500건을 넘었습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에게 전남 소방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서 9월까지 단순 감기나 치통, 타박상 등으로 본연이나 보호자가 취소한 사례가 2,399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였습니다.